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5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는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다소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최근에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던 하락 추세 채널을 벗어나고 나서 이제는 이런 박스권을 형성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에서도 초록색 지나가고 있는 단기 이평선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는 여기가 뚫리지 않고 지지라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인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 대략 800원까지는 충분히 가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여길 돌파하게 되면 우리가 추가 상승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완전한 승인을 받은 건 아니고 출시되기까지는 두 가지 서류가 모두 승인돼야 되는데 첫 번째 서류인 19B-4 정식 승인 요청서가 승인이 된 거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인 S-1 증권 신고서까지 승인이 돼야지 정식 출시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첫 번째 서류만 지금 승인이 됐음에도 거래소로 옮겨진 이더리움의 물량이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데이터까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거래소로 물량이 이동했다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걸 매도 시그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단기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 타자에 대한 시장의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 일단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는 40%가 넘는 가장 많은 예상이 리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국내뿐만이 아니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솔라나와 XRP 리플의 ETF가 승인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물 ETF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죠. SEC라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리플과도 소송을 벌이고 있는 기관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리플의 발목을 잡았던 이 소송 이슈가 잘 마무리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ETF에 대한 기대감도 또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을 받았다라는 건 다수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걸 시사한다라는 겁니다. SEC가 리플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도 리플의 XRP가 증권이다 때문에 본인들에게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는 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의 현물 ETF 알트코인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리플에게도 이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보여주는 부분이고 저번 주에 미 하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라는 거고 여기에서의 주요 내용은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상품이다.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즉 증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 규제권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아닌 상품거래위원회인 CFTC에게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상원에서도 표결에 붙여질 거고 그 이후에는 대통령 승인까지 받게 되면 이 법안이 확실하게 통과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가기까지의 과정에서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겠지만 최근 이렇게 시장 전체 흐름이 정치권을 또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에 주목해야 됩니다. 올해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후보자들의 친암호화폐적인 공약들이 추가로 나올 거고요. 여기에 따른 우리가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또 한 번 리플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분석가 JT라는 사람은 리플이 11월 달에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오랜 시간 지속된 삼각 수렴을 돌파하고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자, 이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삼각 수렴을 마치고 있고 여길 돌파하게 되면 대략 11월 달쯤부터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최근 이와 동일한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인 유카피라는 이 분석가도 같은 전망을 내놨죠. 2013년부터 17년까지 매집 구간을 가져가면서 삼각 패턴으로 수렴하고 나서 여기 돌파하니까 급등을 만들어냈다라는 거고 이때부터 다시 한번 리플은 삼각 수렴 패턴을 가져가고 있다. 여기 돌파하면 또 한번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가 4월 20일 날짜로 적용이 됐고 이때부터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2분기에는 어느 정도 이전처럼 조정이 나왔다가 3분기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4분기에 이 사이클의 고점을 찍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승 반전하는 이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미 대선과도 또 겹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이더리움의 현물 ETF 이 두 번째 서류인 S-1 서류도
이 시기쯤 승인이 되고 나면 확실한 승인으로 더 큰 상승력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자, 리플의 소송이 벌금 협의가 진행 중인데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은 모두 제출 완료를 했고 판사의 판결이 대략 7월에서 9월달 사이에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이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올해 리플이 신고가를 경신하러 갈 수 있겠다. 저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리플은 올해 기대해 볼 수 있는 개별적인 이슈가 또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자, 이 이미지를 보시면요.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미국의 대형 투자 기업입니다. 제2의 워렌 버핏이라고 평가받는 베리 실버트라는 인물이 CEO로 있는 기업인데, 자, 보시면 여기에 자회사가 바로 그레이스케일이 있고요. 또 하나의 자회사는 코인베이스입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죠. 그리고 이 오너십 스테이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리플도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국 내 기업들의 연결고리를 인지하고 나서 다음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 이미지는 이 EDX 마켓이 출범할 당시의 홈페이지의 모습입니다. EDX 마켓이라는 건 미 월가의 여러 자산 운용사들, 그중에서는 피델리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함께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고요. 여기서는 기업들에게만 거래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이 EDX 마켓이 출범할 당시에 상장되어 있던 코인들은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였죠. 그래서 이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만든 새로운 거래소였기 때문에 당시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단 4개뿐이었기 때문에 이 코인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당연히 급등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현재 EDX 마켓에서는 3가지밖에 거래가 되고 있지 않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은 그대로지만 비트코인 캐시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상장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되고 나서는 이렇게 이 EDX 마켓에서 비트코인이 상장 폐지되면서 리플의 XRP가 새롭게 상장될 거다라는 루머가 크게 돌았던 거죠. 그럼 왜 이런 루머가 당시 돌았는지 그 근거도 함께 보시면, 자,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내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이 XRP를 선물 시장에 상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들어가서 어떤 코인들이 여기 상장되어 있는지 이 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자, 여기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리플의 XRP가 추가됐던 거였죠. 솔라나와 아발란체는 비교적 더 최근에 추가된 거고 이 EDX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3개의 코인과 XRP가 그 밑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또 한 가지 기사를 보시면, 자, SEC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이 이전에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다는 거죠. 이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SEC를 맡기 이전인 지난 2018년 MIT 교수로 재직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4개의 코인들이 처음에 EDX 마켓에 상장이 돼 있었던 코인들이고요. 비트코인 캐시만 상장 폐지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기사에 나와 있지 않던 우리가 추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리플의 상승 재료가 바로 이 EDX 마켓에 상장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비트코인 캐시도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상장됐다라는 이유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그 시기가 이 대세 상승장과 맞물린다면 우리가 지금 너무 리플 시세에 일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는 이 상승장이 오기 전에 저가에서 매수 기회가 온다면 이 매집하는 전략을 통해서 평균 단가를 관리하고 또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면 추후 이 상승력이 나왔을 때 이 수익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롭게 나올 리플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또 거시적인 이슈들도 리플 시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그리고 또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면서 대응 도와드리고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방은 당연히 무료로 제가 운영하면서 이런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밑에 더보기라 클릭하시면 제가 남겨놓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되니까 여러분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타점 잡고 매매 진행하셔서 올해 기대되고 있는 대세 상승장에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뒤로 가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